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기분이다, 그죠?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지금 국가정보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이제 큰 숲을 봤어요. 큰 숲을 보니까 해야 될 공부가 되게 많죠, 그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보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부터는 그야말로 이 잡듯이 잡아가는 거야. 나무가 이제 속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해서 보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또 빠지는 게 있어. 그런 거는 문제풀이하고 또 심화학습에 가서 다 잡아드리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지금 내가 요즘 느끼는 게 이런 분들이 있더라. 지금 기초 과정을 마치고 이제 기본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저 앞에 기본 과정을 한참 앞서 가가지고 뭘 물어보느냐? 다른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선생님 책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는. 거꾸로 말하면은 내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다른 책은 그렇게 썼을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을 쓴 분이 본 자료하고 내가 본 자료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야,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쓴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도 다 그렇게 미국 본래의 그 저자가 그렇게 했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나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시작부터 계속 이 책, 저 책 보면서 이 책 틀렸네, 저 책 틀렸네, 이렇게 따지고 가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 가지나 잘해라 하는 거야, 한 가지나.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책이 달리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 문제가 나왔다면은, 출제가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제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출제 안 하겠죠.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 가지라도 일단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 책에 없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찾아보는,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지.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마치 그 조사관처럼, 마치 너 책 잘못 썼네 하고 이런 거 따지려고 계속 듣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딴 공부해라,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줄로 가세요, 일단. 그 다음에 빠진 게 있으면 확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기도 전에 그냥 질문 재미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남는 게 없어. 진도도 안 나가. 맨날 그 질문에 대한 답 기다린다고. 내가 뭐 매일 그 시간 답을 해줄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쭉 가라. 이렇게 마음만 가면 된다. 오늘 아침에 US 오픈 테니스 준결승을 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했어. 준결승 올라올 때까지. 그런데 그것도 준결승에서도 잘 나가다가 이기다가 한 세트, 두째 세트 같은 경우는 5대1로 이기다가 7대5로 졌어. 그 다음 세트 이길 수가 없어. 무너졌어, 사람 마인드가. 이게 멘탈이 무너지면 그래 되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젊었을 때 테니스 치면은 한번 포항제철 테니스 코트가 엄청 좋거든. 거기 나도 단식 한번 시합을 나간 적이 있어. 이겼어. 졌어. 근데 두째 세트, 얼마나 졌냐면은 나도 1대5로 졌어. 지고 있었어, 단식에서. 근데 그야말로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5대5까지 따라갔어. 결국은 체력이 딸려가 졌는데, 그렇게 마음 먹기 달렸다. 내 마음이 어디로 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그건 학자들이 하는 거야. 그거는 의심을 하는 거는.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책을, 내가 잡은 책을 믿고 그 책을 끝까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다른 데 여유 있을 때 다른 걸 보라 하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다. 그죠?
시작을 하기 전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혹시 들었나? 작년에는 이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쉽게, QUAD지. 이게 시험에 나왔다, 그죠? 코드.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뭐다? Five Eyes. 이것도 모른다, 이번에. 근데 이거는, 미, 호주, 일본, 인도, 여기서 상호 이제 그 그러니까 사자 안보 대화죠. 쿼드리레터럴 시큐리티 다이얼로그. 그래서 이게 했는데, 그 다음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또 어디야? 한 나라를 더 세 개 국가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 그럼 파이브 아이즈는 뭐냐? 우리 이거 들어봤죠? 지난번에 이제 기초과정 할 때. 에셀론. 들었죠? 봤죠? 에셀론에 보면 뭐야? 미, 영, 호, 그 다음에 뉴, 캐나다. 그죠? 이 5개 나라잖아? 이게 눈이 5개다. 갇혀. 이렇게 돼. 이 사람들끼리 본래 시작이 이제 이게 UK, USA, 영미, 영국과 미국 간의 이제 그 비밀 조약인데, 비밀 이제 정보 협정을 맺은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5개 나라가 지금, 비밀 정보 교환 그런 체계야, 이게. 동맹의 비밀 정보 동맹인데, 결국은 주로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이겠죠. 첩보들이나, 이렇게 감청을 해서 하는 첩보인데, 여기에 한국을 넣을 거냐 말 거냐, 한국하고 일본 뭐 또 이런 나라들 있죠. 실제로는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신호 정보를 수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수시로 항공기도 또 날아오죠. 얼마 전에도 또, MQ4가 날아왔다 갔잖아, 또. 그런데 다 수집해가 가잖아. 근데 우리나라 안 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에 줄 거냐, 안 줄 거냐 고민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는 한미연합사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여기서 받고 있단 말이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면은, 뭐다? 샌다. 샌다. 한국에는 정보를 주면 샌다는 게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 미국인들한테.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만든 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안 써. 이렇게 우리가 비밀을 이제 훈련 비밀이나 모든 그 전쟁 대비 비밀들은 랑 US 시크릿이나 2급이나 3급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야, 대부분이.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들이 많고. 근데 미국 측에서, 이제 작전 계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교환해야 되니까 문제가 안 돼. 그 외에 작전 계획이나 정보 판단서 외의 비밀들은 미국 측이 만든 거는 절대로 일 안 해. only. 이렇게 딱 표시해놔서 비밀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작전 계획이나 정보 판단서 같이,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도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랑유에서 붙이지. 만약에 저렇게 이제 그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도 우리한테 준다는 거지, 이제. 그런데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제로다. 어디 들어가면은 바로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에서 브리핑하면 바로 날라붙네. 안 믿는다.
이제 문제는 나도 안 믿는데 누가 믿겠냐 이거지. 그래서 신뢰성,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보 협력은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신뢰성이었죠. 그러니까 신뢰를 줘야만이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 그 언론이나 국민 정서, 그다음 국회 이런 걸 볼 때는 미국이 절대 믿음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신뢰 회복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식으로 나오더라 작년에.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목차는 이제 이미 우리가 그 기초과정을 통해서 다 이제 섭렵을 했어요. 자, 이제는 전에는 뭐였습니까? 국가 정보의 정의를 내릴 때 우리 학자들이 있다는 것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학자들이 몇 명이고 10명을 줄시 않았네, 내가 10명을 줄시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부 표현을 달리 해놨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차피 같은 내용이야. 그러나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이름 여기 있어도 문제를 많이 냈어요. 매년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거꾸로 이 내용은 누가 썼느냐, 누가 정의한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 정의 내용과 학자와의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되냐 안 되나 이런 문제도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된다? 그 학자가 말한 내용 중에 키워드만 키워드를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키워드. 그럼 이제 우리가 키워드 찾자 이거지. 이제 이 잡는 때는 뭐다? 지금 기본 과정에서는 키워드를 다 정리한다는 거죠. 슐스키. 처음에 나오는 게 슐스키. 슐스키는 보면은 주로 뭐냐면 요 말이 들어가. 실제 또는 잠재적 위협이죠. 적의 위협이라는 거죠. 위협이라 하면 당연히 적의 위협 아니겠어요? 저보고 누가 나를 위협하겠어? 나의 적이야, 무조건. 나 위협하는 사람은 다 나의 적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요거야. 정부의 정책 위반 및 시행에 관한 지시. 요거. 정책 위반. 그 다음에 시행. 지식이다. 요런 말이다. 주로. 요런 말이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로 이제 이게 주입니다.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정책을 수립할 때 뭐를 기초로 한다? 정보를 기초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을 위반하거나 수립할 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무엇에 대한 지식? 적 또는 잠재적 적의 위협이죠. 실제 또는 잠재적인 적의 위협. 실제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 눈에서는 안 보인다. 그죠? 만약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할 때나 이라크 전쟁할 때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무슨 적이었어요? 실제적이었죠. 그러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쿠바 같은 경우는 다 뭐다? 잠재적인 적이죠. 잠재적인 적. 이런 식으로 실제 또는 잠재적인 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정책 위반 및 시행에 관한 지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건 주관적으로 나온 말이 이제 정보는 근본적으로 외부 집단이 숨기려고 노력하는 첩보 자료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허만 씨가 이제 또 허만 몇 번이나 있나 이게? 어디? 7번. 좀 유사한 말인데 정보랑 우리 상대편이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보안을 엄청나게 세게 하죠.
자기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는 서로의 보안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말이야. 그 바로 그 말이에요. 서로 숨기려 하고 또 찾으려고 하고 그게 바로 정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분이 누구냐? 리첼슨. 자, 여기도 보면은 누가 나온다? 유사한 말이에요. 여기는 유사한 말. 그렇죠? 여기는 외국 국가 적 또는 잠재적 세력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이렇게 풀어 쓰고 이렇게 풀어 쓰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비슷해.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와. 여기는 또 작전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작전 지역.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거는 리첼슨이나 슐스키나 비슷하기 때문에 덮어둬도 돼. 덮어둬도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리첼슨이나 슐스키나 같은 말인데 슐스키는 정책에 관한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리첼슨은 뭐가 나오냐 말이야. 수집, 처리, 뭐 이렇게 종합 분석에서 나온 산물이다. 이거 산물. 여기는 지식이다 했는데 여기는 산물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knowledge라, 슐스키는 마지막 말에 knowledge라는 용어를 썼고 영어로 지금 이 리첼슨 씨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라는 말을 쓴 거야 이게 영어로. 그러다 보니까 위에 거는 지식으로 해석을 하고 밑에 거는 산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과정 요거 수집, 수립, 처리, 종합, 평가, 분석, 해석하여 얻은 산물이다. 이렇게. 위에 거는 슐스키와 리첼슨은 위에는 전제 조건은 비슷하구나. 그런데 끝에 가서 딴 방향으로 흘렀다. 이렇게 이해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엔탈. 자, 정보란. 다 정보는 정보라는 해놨지. 인텔리전스. 정책 수립자 요구가 들어가지. 정책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식. 이를 위해 수집, 처리, 가공한다. 그러니까 수립, 처리, 가공한다. 요 세 가지밖에 없어. 요 말은 여기는 요 세 가지 말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말이 길죠. 리첼슨 씨는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정보는 첩보보다 그러니까 요거 딱 끊어놓고 여기까지 끊어놓고 여기서 정보 정의는 끝났어. 이번에 정의는 정책 수립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이다.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식이다. 여기를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정보는 첩보보다 광범위한 범주의 하위 집합이며 모든 정보는 첩보이지만 첩보는 정보가 될 수 없다. 모든 첩보는 정보가 될 수 없다. 그죠? 자, 이제 이걸 봐. 어느 게 많아요? 양이. 첩보가 많죠? 첩보가 많다 이거지. 첩보가 많으니까 첩보 중에는 뭐가 있어요? 정보성 첩보가 들었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정보죠. 정보성 첩보는 바로 정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다? 정보는 첩보의 보다 광범위한 범주. 이 광범위한 범주의 하위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제압 부르면은 이 속에, 첩보 속에 정보는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첩보를 전부 다 정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죠? 이 속에는 첩보도 있고 정보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든 첩보는 정보다. 못한다, 이게. 그죠? 근데 모든 정보는 첩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국가정보학이 시작됐을 때는 참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이게 뭐야? 셔먼 켄터. 켄트는 뭐야? 정보는 지식, 활동, 조직이다. 지식은 뭐야? 지식은 쭉 나왔잖아요. 이 산물이 지식이다. 이 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야? 정보 순환 5단계, 6단계를 거쳐야 되죠. 그 순환 단계를 거쳐서 거치는 과정이 뭐다? 활동이다, 활동. 요구도 하고, 수집도 하고, 그 다음에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분석 생산해 놓으면 그때서야 지식이 된다.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활동은 누가 하노? 활동은 누가요? 정보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보기구가 활동을 해서 지식을 생산한다. 그래서 켄트는 지식활동 조직이다. 정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켄트 씨는 조금 이제 초창기 1940년대 이때 정보의 그 하나의 시조죠. 현대 정보에 그때 활동을 하신 분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뭐라고 또 그랬냐면은 국가 정보는 전략 정보, 작전 또는 전술 정보와 구분한다. 그러면서 적극적 고차원의 외교정책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구분은 하기는 하지만은, 주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국가정보는. 전략적 정보를, 작전 및 그 전술적 정보는 하위 단계에서 하거든. 저거는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전략 작전, 전술을 제대를 또 구분해 드릴 텐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전략 정보를 강조하는 게 바로 누구다? 켄트다. 이게 여기 보면은 뭐냐면 이게 적극적이고 고차원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말이 영어로 파지티브라고 해놨는데, 그 파지티브라는 자체가 우리 한국말로 정말 옮기기 어려운 말이에요. 적극적, 긍정적, 뭐 별말 다 있어. 학자들마다 다 틀려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나도 번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진짜 자신 있게 파지티브에 대해서 지금 이 켄트 씨가 말하는 파지티브에 대해서 한국말로 이거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진짜. 하여튼 이 적극적이고 또는 뭐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뭐랄까 좀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덤빈다 이거지. 열심히 덤비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아주 국가 차원에서 민감한 정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네 사람이 지나갔는데 또 한 사람 또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겠네. 자, 여기서 국가안보법에서 나오는 거는 뭐 이렇게 간단해. 해외 정보와 대정보. 기본적으로요, 국가 정보 활동을 한다는 건 자체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는 주로 취급을 안 합니다. 해외 정보. 국가 정보는 해외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좀 틀린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 북한과 정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양쪽 다 한다. 엄밀히 따져보면은 대북정보기관 따로 만들고 또 해외정보기관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북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자체를 우리는 이제 대외 정보 밖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구분 안 하고 아예 북한이라는 용어로 붙여버렸네. 해외 정보, 북한 정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조직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북한 정보 자체가 많이 약화돼 버렸죠. 그래서 해외 정보, 대외 정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방첩이죠. 밖에 나가서 정보 수집하고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와서 정보 수집하는 건 맞겠다 이거야. 그게 바로 대정보다 이게. 그 다음에 클라우제비츠 같은 경우에는 딱 간단해. 정보란 적군 및 적국에 관한 총체적인 지식. 이걸 넣었거든요. 지식. 뭐야? 클라우제비츠는 뭐 나오냐? 저걸로 적군. 아이고 이거 쓰지 말자. 여기는 쓸 필요 없고 적군 및 적국에 관한 총체적인 지식으로 뭐냐면은 아군의 행동 계획에 대한 기초가 된다. 저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적과 싸우면 이 양반은 뭐야? 전략가잖아요. 전쟁 학자이기 때문에 뭐 본래는 군인이었지만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적을 강조하는 거야.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 작전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작전 계획을 만들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작전 계획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제일 처음에 나오는 뭐야? 적 상황이에요, 적 상황. 그렇죠? 적 상황이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클라우제비츠는. 우선 적 상황을 이렇게 쭉 써놓고, 그러면 적 상황이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작전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거니까 적군 및 적국에 관한 총체적인 지식을 앞에 딱 엎어놓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우리 뭐다? 아군의 계획 및 행동이 기초가 된다. 그렇죠? 맞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험한. 정보는 모든 종류의 첩보 자료를 활용하지만, 모든 자료를 다 한다, 그지? 기본적으로, 이제 저 말이, 기본적으로 끝없는 은폐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부분을 꿰뚫고자 한다. 그러니까, 정보는 결국은 남이 주기 싫은 걸 억지로 가서 훔쳐오는 게 정보다. 그 말이 험한 씨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그래 놓고 결국 그래서 갖고 온 자료를 가지고 추론적이고 평가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정보 활동과 목표의 비밀 보호 노력 간의 경쟁 사이에 있다. 막으려는 사람과 찾으려는 사람과의 그 사이에 경쟁 관계에 있는 게 바로 정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서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어디 나왔나? 이거 나왔대. 정책 수립자 요구 로엔타르, 그죠? 근데 심서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정보 사용자로서의 정책 결정자를 위해 수집되고 정리 분석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뭐야? 정책 수립자 요구에 의해서 했죠. 로엔탈은,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정보 사용자로서의 정책 결정자를 위해 스스로 한다, 스스로. 그죠? 로엔탈은 요구를 해서 해주는 것이고, 심슨은 정보 사용자가 요구하든 말든 관계없어. 일단 우리는 정보 사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다. 이제 심사하고 로엔탈을 같이 연계시켜 갖고 이해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잭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마디 했거든. 그러니까 섭섭하잖아. 끼워줘야지. 그죠? 질적으로 우수할 때 정보에 대해 비교 우위적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정보를 많이 갖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원어. 정보는 적대 세력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영향을 주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렇죠? 왜?
내가 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적이 내가 적은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 저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데 야, 이걸 지금 칠까 말까, 공격할까 말까,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우리 국방력이 약화됐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죠? 약화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쉽게 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기들도 우리를 많이 알지만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 눈만 있나? 미국 눈까지 다 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더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쉽게 행동을 못 한다는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적대 세력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정보가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만 알려만 줘도 함부로 못 듭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싱을 한다 하더라도 저 친구는 내가 오른쪽 훅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이 오른쪽 훅을 쓰고 싶어도 어차피 나를 알기 때문에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힘이 빠진다고 못한다 이거지. 그런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의 정의들을 봤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특징, 키워드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국가정보의 필요성. 국가정보의 필요성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 근데 말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뭐다? 국가 위기 및 주요 사태에 대한 조기 경보. 저 조기 경보가 가장 핵심이에요. 적대 세력에 관해서는 하여튼 조기 경보라. 조기 경보라는 것은 과거에는 뭡니까? 군사적인 조기 경보만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야? 질병에 대한 조기 경보, 상대 세력의 경제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할 경우에 조기 경보. 예를 들면은 일본이 갑작스럽게 신소재를 우리한테 수출 안 해버렸대요. 우리는 공장 어떡하라고? 우리는 정밀기계 못 만들잖아요. 그거 바로 사전에 일본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조기 경보를 해야 되겠죠. 우리 기업체에다가 조기 경보를 해서 스스로 개발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조기 경보를 못했죠. 그러니까 한 방에 당하고 피해를 많이 입고 난 다음에 서서히 지금은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조기 경보가 통한다는 거예요. 사이버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이버는 조기 경보를 할 수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해봐야 아는 게 사이버 경보예요. 사이버란 말이야. 사이버 공격. 그런 식으로 조기 경보는 그래서 국가정보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기초자료다. 모든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정책을 수립하든지 그 기본적으로 국가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국제정세 및 국가정책의 다양한 변화에 대비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갑작스럽게 변하는 일이 그 국제정세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는 에 따라서 수많은 정책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 대통령을 미리 분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보좌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사전에 접촉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정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를 벌써 우리 국가정보기구에 가서 기관들이 다 파악을 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대통령한테 알려주고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제 미션 크립이라는 말이 나와요. 미션 크립. 이 미션 크립이라는 것은 임무의 수행 방법이나 임무의 목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점 변화되는 거죠. 저게 이제 소말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거기 평화 유지군으로 간 미군들이 다른 군도 있겠지, 다른 나라의 군도 있었지만은 평화 유지라는 것은 본래 평화만 유지하면 되잖아. 평화 유지.
피스키핑이래. 이것만 해로 갔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평화 유지를 잘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있는 어떤 한 종족이 공격성을 떼뿌리는 거야. 평화 유지군을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럼 평화 유지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본래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임무가 갑자기 바뀌어 버렸죠. 전투로 바뀌어 버렸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이제 기자들이 이걸 보고 미션 크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임무가 갖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 업무도 갑자기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외교관계 유지 및 외교활동에 활용한다. 그러니까 외교관계를 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돼. 상대 국가의 정책을 알고 상대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그게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협상을 하더라도 알고 협상하는 거 모르고 협상하는 건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국가정보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국가 유지와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낀다. 당연하죠. 그 다음 필요시 국가 통치 수단으로 활용한다. 아주 못된 거죠. 이거는 이제. 못됐는데 전 세계가 다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애초에 국가정보기구가 생긴 건 뭐야? 옛날에 프러시아나 뭐 이런 역사적으로 볼 때도 뭐 했어요? 통치기구로 썼잖아. 내 정적을 없애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러니까 비밀 경찰 역할을 했단 말이야. 필로시에는 이래 전체주의나 독재주의자들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시라고 말을 해놨죠. 그러니까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필요시에도 쓰면 안 되는데 쓰는 사람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14쪽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국가정보의 특징에서 뭐가 나옵니까? 비밀성, 한목적성, 전방위적 성격이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국가정보학이라는 말을 쓰지도 못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아예 언급조차도 국가정보기구에 대해서는 하지를 못했죠. 하면 뭐 만들어버려. 완전히 바로 조직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제거했어. 과거에는 솔직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뭐 국가정보기구를 뭐 비판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다? 비밀에 쌓여 있다. 이게 비밀에 쌓여 있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건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야. 저 비밀성은.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의 보안 방책 뚫고 접근 거부자를 입수하고 도청, 절취, 매수 등 극단적 수단 동원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 노출 시 상대방 기만 술책으로 허위 정보 입수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은 뭐다? 억지로 가서 남을 거를 훔쳐와야 된다는 뜻이고, 근데 이렇게 훔치고 뭐 하다 보면은 내가 위험에 빠져버리잖아요. 위험에 빠지고 아니면은 또 갖고 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 저 정보는 무조건 수집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떤 다른 수단을 써가지고라도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목적을 달성해야 돼. 갖고 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수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런 건 다 비밀이야, 비밀. 저런 활동 자체가.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노출이 되면 저건 뭐라? 상대방은 그래, 언제든지 와라, 내 비밀 줄게. 자기 정보원들 시켜가지고 비밀 줘요. 가짜 비밀 준다, 가짜 비밀.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가짜 뉴스 만들듯이 가짜 정보를 줘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다? 기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정보 활동은 우리
국가정보기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과거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은 간접도 포함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은 덮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까발려가지고 우리가 언론에 내버려. 그럼 그 상대국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주 우리 국가정보기구는 어디 갈 데가 없어져. 모든 건 비밀로 덮어둬야 돼. 일단 활동은. 그런. 그다음 한목적성. 이제 여기서 많이 말들이 나오죠. 한목적성. 왜? 자, 일단 보면 국익을 목적으로 한 전향적인 적극적 활동이다. 이거 좋은 말이야. 정보 활동의 합법적 처리 여부가 국익에 영향을 좌우한다. 이 말이 이제 또 나온다. 그죠? 불법 및 부도덕성 폭로 시 국가 정보의 막대한 이미지를 손상한다. 참 머리 아픈 이야기야. 자, 한목적성. 목적 달성이 우선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뭐다?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고 모든 것은 목적을 부합되고 목적 달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뭐가 뭐냐? 하다 보면은 불법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불법.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워요. 학자들 간에도. 불법이라도 목적을 달성해야 되냐? 좀 고전적이고 현실주의자들은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그야말로 오리지널 학자들은 학자들은 안 되지. 불법을 하면 어떡해. 불법을 하면 안 돼.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국가정보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다? 이런 말을 써. 가능한 한 합법적으로 하라.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목표 달성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섣불리 내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가지고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연하다. 국가정보 당연히 목적에 우선을 두고 해야 된다. 목적 달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국가 정보의 막대한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은 한 목적에 맞게만 합법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불법 했어라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그건 어쩔 수 없다.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돼. 이건 함부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전방위적 성격이다. 그렇죠? 과거에는 전방위적 성격이 아니야. 뭐였어요? 거의 이거는 정치 군사적. 우리나라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그 냉전 세기에 미국을 생각하는, 미국과 소련을 생각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 사이에서는 거의 정치 군사 분야에만 정보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뭐야? 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환경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이고 종합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분들은 전방위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어떤 학자들은 종합성이라 쓴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표시를 해놨다. 그죠?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에는, 해외 정보 위주로 갔지만은 지금은 요즘은 테러 때문에 거의, 국내 정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테러 분자들, 외국에서 들어오는 국제 범죄 조직들,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조직들 때문에 저렇게 하는 마약이 또 있죠. 마약.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정보와 연결을 시킨다. 요즘은. 그래서 더욱더 전방위적이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다? 국가정보 이제 활동으로 들어가네. 지금까지는 뭐였습니까? 국가정보가 뭔지 봤죠? 국가정보가 뭔지 봤는데, 이제는 국가정보 활동을, 실제로 국가정보 활동에 대해서 보는 거죠. 뭔 활동을 하느냐? 국가정보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아까 그 국가정보 필요성 있죠? 그와 거의 같이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갑니다. 잠깐, 필요를, 네. 맞다, 됐다. 자, 국가정보 활동 영역. 국가정보 활동 영역은, 주로 여기 나오는 요거를 갖다가, 수집, 정보 수집 1번을 하고 이거를 2번을 정보 분석 이렇게 해서 한 가지씩 떼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정보 활동으로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 정보 활동 뭐야? 4대 영역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4대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4대 영역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정보 활동이라고만 표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근데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해서 알아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정보 활동이라 할 것 같으면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첩 활동. 그러니까 이 1번, 2번 하고 그 다음에 3번이 뭐다? 방첩. 방첩 활동, 4번이 비밀 공작 활동. 이렇게 요 네 가지. 여기 4대 영역이다. 이제 뭐 방첩이나 비밀 공작 활동 이미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할 필요 없고, 미국의 제프리 리처슨이라는 이 학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보 활동을 수집, 분석, 방첩, 비밀 공작 이렇게 4개 범주로 분류하더라. 그러니까 좀 더 4개로 분류하는 게 신빙성이 높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국가 정보하기 어려운 게 이 근거를 학자분들이 많이 찾아놨지만 그 근거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서를 찾아가지고 왜 어떤 의미에서 저런 걸 끌어냈는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서도 직접 찾아봐야 확인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쉽게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정보 활동으로만 표현하는 분은 이걸 안 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원조는 여기니까. 오케이. 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